최근 한 외신이 전한 한국 방산의 새로운 희소식이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방산 매체 인퍼페넨스는 얼마 전 멕시코 공군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회동한 일에 대하여 국방무관 이명교 중령과 나눈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멕시코 공군은 12대의 F-5E를 운용하다가 현재는 4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역시킨 상태입니다. 기체 노후화가 원인이었던 만큼 조만간 이 4대가 퇴역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멕시코 공군은 그 빈자리를 한국의 명품 경공격기 FA-50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과거 멕시코는 한 차례 FA-50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F-5E의 수명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지만 시간이 더 지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2번이나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FA-50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명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만난 인퍼페넨스는 멕시코가 타진해온 제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추후 중남미 방면에 판매될 수 있는 한국 무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먼저 멕시코 측이 원하는 FA-50의 수량과 도입 조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멕시코가 처음 FA-50의 도입을 검토했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멕시코는 주기적으로 항공우주 박람회 파맥스를 개최하는데요. 방산 박람회가 다 그렇듯이 멕시코도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무기를 둘러보고 그중 일부를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개최 당시 멕시코 공군은 한국의 FA-50에 관심을 보이며 나름대로 이야기를 진전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죠. 펠릭스 살가도 당시 멕시코 국방위원장이 직접 박람회에 참여한 카이부스를 찾고 FA-50을 살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남은 F-5E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이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4년여가 지난 얼마 전 멕시코 측에서 다시 한국 대사관에 FA-50 도입을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온 것인데요. 이젠 F-5E의 노후화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수명 연장의 한계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F-5 계열 전투기들은 과거 일일이 세기도 힘들 만큼 많은 나라에 팔렸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그중 절반 이상의 나라에서 완전 퇴역 처분된 기종입니다. 한국만 해도 여전히 F-5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직도입뿐인 F-5F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라이센스 생산된 KF-5 역시 최소 37년을 운용했습니다. 한국이 F-5를 제때 교체하지 못했던 것은 IMF 사태로 인해 F-15나 F-16 등 전술기로 주력 기종을 바꾸려던 계획이 대부분 어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도 KF-21의 배치가 시작되는 내후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F-5를 써야만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잊을만 하면 추락사고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F-5를 한시라도 빠르게 조기 퇴역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KF-21이 배치될 때까지 그 공백은 FA-50을 추가 확보해서 메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FA-50의 개량의 속도가 붙고 KF-21의 개발 역시 예상 일정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출 실적을 통해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F-5의 몸을 싣고 추락 위험을 무릅쓴 영공 방어에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발진의 사명감이 국산 항공기의 개발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투기를 아예 없앨 수가 없어서 F-5E를 다 퇴역시키지 못한 멕시코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FA-50으로도 F-5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자 드디어 확신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국의 보증이 있다면 믿을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 공군은 한국 대사관에 FA-50이 F-5E의 대체품이 될 수 있을지 문의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한국 대사관은 FA-50은 멕시코의 F-5E를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FA-50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폴란드, 말레이시아에서 수출 계약이 성사됐으며 멕시코는 F-5E를 FA-50으로 바꾸고 이를 육해공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멕시코군이 싸우는 상대가 외국의 군대보다는 카르텔 등 국내의 범죄 조직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군 편제는 평범한 국가와는 약간 다릅니다. 국방조직이 국방부와 해군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육군과 공군을, 해군부에서는 해군과 해병대를 운영합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가 없어 각 군이 다 따로따로 노는 식인데요. 군이 이런 식이어도 운영이 되는 이유는 국토가 미국의 지근거리에 있고 군사 지원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터라 사실상 국가 간 전면전의 위협은 거의 없고 대신 내부의 범죄 조직들의 제어에만 힘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3군 합동작전은 대통령 경호 외에는 없다고 하죠. 멕시코 육군은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떨치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카르텔과의 유착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 공군은 같은 국방부 휘하의 육군보다는 차라리 해군부의 해군과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둘은 국경을 넘어오는 미립국이나 카르텔 조직의 약물 밀수를 단속하는 데 자주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공군의 경우 약물을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도주하는 카르텔 경비행기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격추까지 시킨 적도 있죠. 멕시코에서 카르텔의 위세는 어마어마해서 거의 중군사 조직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조직원들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방탄조끼로 무장하고 중화기와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다니며 트럭을 개조해서 사제 장갑차를 만들어 타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약물 밀수를 위해서 사제 잠수정까지 만들어서 운용하며 이젠 소형 드론으로 폭격까지 한다고 하죠. 범죄 조직이 이 정도까지 커졌으니 이젠 공권력도 어지간한 장비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 전반에 퍼져서 암세포처럼 뿌리박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보다도 위험하고 상대하기 힘든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 공군이 국가 간 전면전에 대비할 필요가 그다지 없는데도 전투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공대지 근접 항공 지원이 필요할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F-5E의 경우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최적의 기종이었지만 노후화를 피할 수는 없었죠. 멕시코 공군이 현대적인 전투기 중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할 대안을 찾다가 발견한 선택지가 바로 FA-50이었습니다. FA-50이 비슷한 임무에 투입되어 실전 사례를 거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의 수출국 중에는 필리핀도 있죠. 2016년 필리핀은 FA-50PH를 자국 내 무슬림 반군 조직 아부사야프의 공습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아부사야프는 IS와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었고 극단주의 무장단체로서 그 지도자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들의 캠프를 특정한 후 FA-50PH로 마크 82, 500파운드 무유도 포탄으로 공습을 가해 쑥대밭으로 만들어주었죠. 말 그대로 유도 성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으로도 FA-50은 평범한 민가 크기와 다르지 않았던 아부사야프의 캠프를 정확히 명중시켰고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FA-50의 첫 번째 실전은 성공적이라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FA-50PH는 틈틈이 무슬림 반군 잔당과 공산 게릴라들을 공습하는 임무에 출격해 그 성능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범죄 조직 내에서는 FA-50한테 당한 거물급 인사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FA-50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시가지 안에까지 숨어드는 반군이나 범죄 조직을 근접한 공지원으로 상대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정밀한 공격 성능이 중요합니다. FA-50은 적은 예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경전투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정밀 타격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종이죠. 멕시코는 올해 열리는 파멕스 박람회를 전후해서 FA-50의 도입 역시 결정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이를 기회로 멕시코의 다른 무기들도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PC-7 프로기를 대체할 수 있을 뿐더러 FA-50의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는 KT-1 웅비, 시가지 공중정찰 임무에 최적화된 수리온 헬기, 마찬가지로 시가지 병력 기동에 유리한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멕시코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죠. 이는 모두 외적보다는 범죄 조직 소탕에 초점이 맞춰진 멕시코의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들인데요. 멕시코는 이런 쟁쟁한 무기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국 무기에 큰 호응을 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빠른 시일 내에 도입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무기들과 더불어 FA-50을 멕시코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이어서 중남미 지역도 한국 무기가 개척한 시장이 되는 것인데요. 한국 무기들이 어디 가서도 모자라지 않는 명품들인 만큼 멕시코의 선례가 중남미 무기 시장을 석권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한국 방산. 한국의 무기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만 이에 진심을 다하면 수출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매번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방산 기술자 여러분의 진심이
한국의 명품 무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